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국감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도 그 직전에 벌어졌던 어떤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나요? 라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다음 차기 대선에서 3년 뒤에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지금 11월 달에 두 건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재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장동 관련 또는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사건 관련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이제 되고 선고가 나겠죠. 그러면 3년 뒤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일 텐데 그럴 경우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변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것인데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 즉 재판을 하는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또 대통령 임기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야당 일강의 주장을 억지 해석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 헌법 제84조가 뭐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본인이 관련된 재판이 대통령이 되면 계속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중단된다. 이 논란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사건 가운데는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가운데는 지금 11월 달 두 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11월 15일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재판은 11월 25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심 항소심에서 또 고등법원 또 대법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633으로 특히 정치 관련 이런 사건은 633으로 빨리 끝내라.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1심이 6개월, 고등법원 2심이 3개월,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이 3개월. 그래서 633 1년 안에 끝내라.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스피드를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 판결이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이재명이 3년 뒤에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 사무처장 답도 같다.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자, 이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뉴데일리 보도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 계산기 두들기는 민주당, 헌재 마비설, 위헌적 상설 특검 현실화. 자, 지금 헌재가 9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10월 17일 이후에 3명이 나갑니다. 헌재 소장하고 이종석 현재 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3명의 재판관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석이 되는 국회목 3자리 중에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두 자리를 본인들이 추천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한 명은 협의를 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예 2자리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3명의 신임 재판관을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마비 상태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본인의 탄핵 소추안 심리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 고민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작전은 이런 거죠. 아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가지고 현직 판사나 뭐 이재명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 또는 이재명을 아주 집요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해버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처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받은 그 공직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직무정지돼 버리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자는 작전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런 세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헌정질서 파괴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이 뭐 망하든 말든 자기들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관철시키면 된다는 헌정 파괴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델리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헌법기관들을 마비시키고 이재명 관련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탄핵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지금 현재 선임되어 있는 재판관에 대한 이런 것도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냐면 지금 남은 헌법재판관 6명, 지금 3명이 나가고 6명 있잖아요. 6명 중 4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 뭐 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 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이 추천 몫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민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재 구성이 최소한 6대3으로 유리해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내년 4월 이전에 탄핵안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금 7,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와는 다르다는 거죠.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상설 특검 국회 규칙도 지금 바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상설 특검 추천권을 여당이 못 가지게 하는, 야당이 다 가지게 하는 상당히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자, 이재명이 뭐 3년 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그 직무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시급하고 시계는 그리고 시간은 민주당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